유익하셨죠? 저도 지금 오늘 두 교수님을 처음 뵀습니다. 나는 처음 뵌 분이고, 제가 두 분은 하도 어려운 분이라서 전화도 모르고 메일을 보내봤습니다. 아무튼 트위터에서 유명하신 분이라서 메일을 보냈더니 한 달 전에 참석했었는데 오늘 처음 뵈서 영광이고, 그동안 저도 이 헌법학적으로 우리한 대한민국 법치국가인데 법적으로 잘 정리된 것들을 오늘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승 교수님의 그 법적 측면, 그런 정치적 측면, 또 서영 교수님이 또 헌정사상 측면, 중요한 거죠.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민족 정신이나 애국 근거라는 발휘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시간은 없지만 비판 없이 성공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를 배움 없이 미래가 없다 하듯이 오늘도 저희 셋이 같이 짜고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사회운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약간 이견이 있고 아니면 또 그런 게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짧게 해서 Q&A를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하고 다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흥사단 독도소원 공사팀 이제 세분호 교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소개를 말씀드리고요. 우선 오늘 선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이크를 가까이 대면 네, 강홍입니다. 흥사단 독도소원부 상인들입니다. 이제 오늘 대한민국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일로 보는 당사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근데 다음에 한인석 교수님은 또 말씀 예의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건국 기원절로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로서는 그 말이 가장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가 건국이라고 하면 국가라는 것은 그 영토와 국민과 그 주권을 가진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영토 안에서 그 영토,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 다음에 그 영토 안에 있는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보호할 이러한 이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시면 3월 1일을 건국일로 보기는 좀 그러한 행사냐, 작품이 적이냐 하는 그래서 기원절로 하는 것이 가장 안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발표하신 서희경 교수님. 서희경 교수님이 우리나라 민주공화국 기원을 1898년 만민운동회의 역점을 두시고 설명을 하셨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보다도 3년 전인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가 시해에서 완전히 사실상 일본의 영향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민운동회는 우리가 전제 민주공화제를 전제로 볼 때 군주제를 부정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만민공동회에다가 그렇게 중요한 역점을 두는지 이해가 불가능하고,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선언이라든가 학문적 연구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그것을 비중을 둘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1907년에 신민회의 민주공화제 여기에서 우리가 기원을 찾았었던 거 아니냐. 특히 신민회는 비밀 결사로서 어떤 이론이나 주장이 아니라 실제 민주공화제를 추진하는 이런 비밀 결사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1907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현장에서 전국을 네, 감사합니다. 흥사단에 계신 모든 계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첫째 질문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한 대로 오늘 나누는 하고는 김희동 선언서에 보면 자주 국이고 독립국이고 자주 민주국 그 선언 그게 주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사주에서 얘기했지만 남이 아니고 내가 선언하는 게 주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도 좋고 또 하나는 제가 이 건국을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건국이 없으면 일제 40년만은 나라가 없고 대통령이 없고 우리는 건국이 없다고 봐야 돼. 그러면 5천명 문화민족에 한 40년 동안 공부해서 이기면 이게 무슨 선진국이나 없어도 치러야 될 판인데 이미 그걸 빼놓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건국을 공을 주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국가 영토도 있었는데 당시 영토도 사실 식민지 지배 상태에서 영토가 없지 않냐 했지만 송문, 당시에 중국을 통일했던 송문이 자기 나라 상해에 위인정부를 줬습니다. 세계만만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위인정부는 상해가 세계만만 보여줬으니까 우리 대신해서 중국이 해줬으니까 영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이 다 있다는 게 정부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고요. 또 두 번째는 저도 서영인 교수님 말씀 드리시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헌정사가 1898년 만민공정회부터 기원됐다 한데 그 말씀이 또 동의하지만 저는 이제 그동안 의학병원에서 세미나를 인생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여러 구성은 있지만 제가 간이 말씀드리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건 그냥 된 게 아니고 적어도 1세기 이상 운동에 이제 이릅니다. 그 첫째로 제가 동학혁명이라는 데 있습니다. 동학혁명의 민의가 폭발해서 비록 일본에서 자리됐지만 그 힘이 모아져가지고 손배 선생님이 위시한 사람들의 와신 상관했고 전자통합을 위해서 1919년 3월 1일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만명운동에서 출발한 것은 헌정사를 분으로 볼 수 있지만 이미 제가 한 건 1905년 12월 1일날 손배 선생님이 일본에서 교육해서 동학을 천도교에 취하면서 천도교 대현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여기 천도교에도 계시지만 천도교 대현은 뭐냐면 민주공화제에 의한 천도교 교리 헌법입니다. 천도교 교원에 보면 민주공화제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만약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까 시민의 그런 민주공화를 따지면 손배 선생의 한술입니다. 1900년 10월 1일 천도교 대현 보면 민주공화제에 되어 있습니다. 이미 손배 선생은 동학혁명의 자전을 입고 일본의 망명에서 일본에서 신문물, 민주, 독일이나 미국의 역사 이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민주공화제를 이미 1902년부터 했었고 또 하나는 손배 선생이 왜 유명하시냐면 1902년 손배 선생이 일본에서 만든 준비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준비시대. 여러분들 준비시대 책 본 사람 많을 겁니다. 학자도 모르더라고요. 이번에 국정원에서 제가 발표했더니 국정원도 모르더라고요. 준비시대 존재를. 그건 뭐냐면 준비시대는 대한민국이 평등에서 민주지방자치를 한다는 향자치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민주공화 체제의 국가 개입이기 때문에 일본이 제일 먼저 앞서에 갔습니다. 규정학처럼. 그 원본이 아직도 없습니다. 천도계에는 필사본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간신히 몇 년 만에 구해봤는데 그 준비시대가 이미 1902년에 손배 선생이 그 내용을 보면 민주공화에 대한 지방자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던져주고 어쨌거나 지금 서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헌정사 적을 볼 때는 그렇다 치고 오늘은 헌정사를 연구하고 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산업운동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리고 오늘 산업운동은 대한민국을 만들었지 않아요. 언제 만들고 늦게 만들고 언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거는 그리고 적어도 5천년 민족이 우리 민족이죠. 나라가 없는 시절이 빼앗겼더라도 나라가 없는 게 아니죠. 나라가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하고 그걸 자라나는 어린이들하고 청년에게 그걸 이해해주라는 거지. 언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당시 손배 선생의 사별정신 일어나 대중화 비폭력 특히 그 소통을 강조하는 일어나 정신으로 들어가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강연을 한 거고 좀 약간 전환 견해를 달리하지만 처음 보는 두 교수님을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결에 말씀드리는데 이거는요 그걸 하는 분들한 생각이다.
여기 모신 여러 선생님들께 우리 민주주의와 우리나라 독립을 주권을 지향하는 한국의 신문을 여러분들 많이 좀 구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회의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역사는 단단히 무엇입니다. 역사는 하나의 연동으로서 그 결과가 부합된 걸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원국 말에 우리나라 주권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분당됐을 때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스라 백들 조약하십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독립을 갖다가 부채는 게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와 합작해서 우리가 주권을 갖다가 강퇴했는데 일치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미국에 의해서 기생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민주주의 근본적인 사상 플러스 형국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가스나 약속 조약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분백과 그 역사적인 의미를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사 텍타점을 말씀하셨고, 우리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생긴 게, 미국 있는데, 가사 텍타점은 1904년도에 손배 선생이 일본을 막는 중에 알았던 겁니다. 그때 손배 선생이 아는 게 뭐냐면, 이미 일본의 외상하고 미국 외상이 만나서, 한반도는 일본이 통치하고, 필리핀은 미국이 통치하는 합의했답니다. 그걸 우리 국민은 깜빡 모르고 있었고, 선생이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러일 전쟁 하면서 그걸 알고, 러일 전쟁한테 일본을 도와서, 오직 일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본을 돕는 척 하면서 독립을 해야겠다. 그런 와중에서, 어떤 거고, 그걸 저희들이 안타까운 거고, 이미 강력히 인정하게 되는 걸 하시는 거고, 우리 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소변세 말했듯이, 소변세 뭐를 말씀하시냐면, 1970년 3절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만 하지 말고, 도망 쓰지 말고, 재전해야 된다. 돈을 벌어서, 경기를 만들고, 그거를 3년론을 안 했기 때문에 나라를 떼었구나.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광복이 독립이 이게 미국이 해주냐, 그걸 이해가 안 돼. 그런 논란은 상이 아니고, 제가 오늘 아침에 10시에 현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걸 짤막하게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왔으냐면, 3.운동을 얘기하면서, 3.운동은 우리 자력을 만드는 거 아니냐. 우리 자력을 만드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앞으로 미래에 발전의 공부를 만든다. 우리 자력으로 만들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국이 만들었냐는 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하시죠. 오늘 아주 시원스러운 얘기도 물었고 조금 하나가 대신이 좀 듣게 됩니다. 좀 큰 피부에서 한국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서희경 교수님이 뒤에 말씀하신 것은 지금 손준 선생께서 얘기하신 것은 임정의 뿌리는 삼일접시에서 임시 대한민국 임시 정부라는 것은 확실하게 인정이거든요. 인정의 뿌리 모체는 바로 삼일운동이다. 그 얘기를 손준 선생이 잘 이끌어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전에는 민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그 뿌리가 바로 삼일운동이고 그 원래가 한국민주주의라는 것까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것만 나온 것도 대단히 스파이를 하셨는데 이 서희정 교수님 마지막에 그 대한민국의 정신적 뿌리를 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인정을 한다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새로 완성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공개됩니다. 어떤 스케치가 지금 민주주의 이관성이 양국 사상이 완전한 아니에요. 그 완전한 박근혜 손명호 선생이 뒤에 얘기하셨는데 제가 김장혁 선생하고 5년을 맞대고 왔어요. 2년 차가 이루어졌어요. 교육 분야의 라인이만큼 여기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황장혁 선생하고 유진호 선생하고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철과 생전으로 이쪽에 나갈 때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더 제가 이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자세한 대결의 것들이 큰 흐름으로서 아직 한국 민주주의가 뿌리를 안 내렸다고 하시는데 저는 한국 민주주의는 이미 돼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론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조선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광복 후에 서로 이데올기의 세계의 산물이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100년 전 3월 19일, 100년 1919년 3월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그때는 소변 선생이 말한 3일 정신이든 대한민국 건국헌장이든 헌법이든 좌도 없었고 우도 없었고 북한도 없었고 남한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은 다시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주주의는 아까 한 교수님이나 서영 교수가 말씀하신 이미 100년 전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독일을 선정하고 남한이 부도중하려면 그 송변 선생의 민주주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3일 정도로 돌아야 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1919년 4월 10일날 민주시연장 헌법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걸 돌아가면 북한도 자신의 민주주의가 몇 년 전에 우리 민족 충분히 나왔구나. 남한도, 그래서 말하는 남한도, 우리 348년 민주주의가 그렇게 몇 년 전에 민주주의구나. 그게 느느냐, 안 하구나. 5천년 문화민족의 홍익인간 정신에 바탕을 둬서 인내처리를 해서 이렇게 손변 선생님이 그런 주자에 여러 수명만 명의 선전들의 피와 재산에 아까 한승 교수님 피바다라고 했습니다. 피와 재산에 대해서 만들어주는 거나 이걸 알리면 앞으로 저희들이 이 정부를 떠나서 우리 민주주의 완성하고 남북 통일하고 세계에 가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다시 어떻게 설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민주주의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잘 반수하고 고치하고 전파하고 힘을 길러서 대한민국 통일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신이라는 사람들 생각한 말입니다.